본 전시해설 오디오 가이드는 서울미술관 학예연구실에서 제작되었습니다. 거울 속의 거울. 여기 거울이 있습니다. 보는 이의 마음을 비추는 19개의 거울이 있습니다. 어떤 거울은 나의 내면을 비추고 또 어떤 거울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그대로 반사해 새로운 얼굴로 가상의 공간을 담아 보여줍니다. 거울은 본래의 모습을 왜곡해 보여줍니다.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뒤틀림과 굴절률들은 형상을 묘하게 비틀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담지 않고 닮은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그 모습은 나이기도 하면서 다른 무엇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거울은 단지 우리가 아침마다 만나는 물리적 거울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세상에서는 알고리즘을 통해 본인의 기호에 따른 맞춤 정보만 전달되고 있지요. 내게 필요한 정보를 가져다주는 스마트폰은 곧 거울이 되어 나의 취향에 맞는 왜곡된 세상을 전달해줍니다. 메타버스라고 말하는 가상 세계는 대상에 따라 다르면서 어딘가 비슷한 저마다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의 SNS가 우리를 닮았지만 전혀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서울미술관의 2021년 첫 전시 거울 속의 거울은 현대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시간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본 전시를 통해 어느새 우리의 곁으로 가까이 다가온 메타버스의 세계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작품 속에 입혀진 작가의 거울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마치 거울 속의 거울처럼 무한히 증식되는 자아와 세계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자아가 새로운 세상 속에서 결국 본래의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 거울, 장수지. 처음 마주한 거울에는 아름답지만 불안해 보이는 소년과 소녀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소년과 소녀의 순간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불확실함으로 가득 찬 시절이기도 하지요. 화폭에 담긴 인물들은 다채로운 색상과 감각적인 구도로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유난히 강조된 인물들의 눈동자는 빨려 들어갈 만큼 몽환적이면서 동시에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장수지 작가는 너무나 아름답지만 한없이 불안한 청춘의 모습을 감성적인 조형 언어로 캔버스에 재현합니다. 그리고 작가는 그림 속에 입혀진 불안을 공감하며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불안은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 거울, 박병래. 거울 앞에 한 남자가 고무줄 놀이를 합니다. 그는 무언가 이상한 듯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일그러진 거울 속의 남자는 더 이상 본체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의 역할을 거부하고 그만의 춤을 춥니다. 이로써 거울 속의 남자는 나의 형상이 아닌 다른 자아가 됩니다. 박병래 작가는 자아의 무의식적 세계를 만들고 그 안에 숨어있는 본래의 나와는 다른 형상을 재구성합니다. 거울 밖의 자아는 거울 속의 다른 자아와 고무줄 놀이를 하며 현실의 나, 그리고 이상적인 나의 차이를 이해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마침내 거울 속 존재가 나에게서 파생된 다른 자아이며 이것이 결국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거울, 연여인. 세 번째 거울의 세계는 우리들의 일상적인 꿈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자유로이 풀어진 작가의 내면과 등장물은 끝을 알 수 없는 기묘한 꿈으로 보는 이를 인도합니다. 현실적인 환상이라고 이름 붙여진 작가의 이야기는 우리의 의식 중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진 악몽을 고스란히 재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이미지들은 우리를 겁먹게 하고자 무서운 이야기만 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괴하지만 유머러스하고 생뚱맞아 보이지만 조화롭게 연출된 모습은 막 잠에서 깨서 기억하려고 하지만 뒤죽박죽되어 버린 우리의 꿈처럼 보입니다.
꿈은 무의식을 반영합니다. 작가는 무의식을 통해 우리의 기억들을 나열하고 이것들이 하나의 이야기를 어우르게 합니다. 세 번째 거울의 세계는 보는 이의 기억이 떠도는 꿈 같은 세계입니다. 네 번째 거울, 장유명. 눈은 인간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다량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입니다. 다른 감각들보다 먼저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여 종종 오해를 하거나 착각에 빠지게 하지요. 작가는 작품의 평면 이미지에 공간적 깊이를 표현하는 시도를 합니다. 지정된 공간으로 들어가면 실시간 렌더링을 통해 감상자의 시선 방향에 따른 공간의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지점에서 어느 곳을 바라보냐에 따라 전명에 투사된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감상자의 시점에 따라 사실이 다르게 경험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보냐에 따라 진실에 다가가거나 혹은 왜곡되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거울에 비치는 형상에서 진실을 찾는다는 것은 이리저리 움직여야 하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다섯 번째 거울, 은이총. 마지막으로 일기를 쓴 기억이 언제인가요? 노트 표면에 글로 써내려간 흔적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SNS에 자신들의 일상을 기록합니다. 그 흔적들은 사진, 영상, 짧은 글귀로 표현되곤 합니다. 불안하고 연약한 청춘의 모습이 윤희청 작가의 솔직한 카메라 앵글에 그대로 담겨집니다. 사진에는 대상의 형태만이 담기는 것이 아니죠. 그 순간의 기억, 공기, 호흡까지도 모두 녹여집니다. 흔히 사진은 빛의 흔적이라 일컬어집니다. 작가는 찬란하고 아른한 젊음의 순간을 포착하여 빛으로 담아냅니다. 사진 속 모습은 종종 자신이 모르는 낯선 타인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지금의 시간을 살아가는 젊은 영혼을 대변하며 대표합니다. 작가가 남긴 그들의 기록은 우리의 일기가 되고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여섯 번째 거울, 조은희. 음악 공연에는 무대라는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음악을 들려주는 연주자가 있어야 하고 음악을 들어줄 관객이 필요합니다. 지난 한 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재해는 이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작가의 사운드맵 프로젝트는 기존의 공간을 떠난 소리와 이미지들이 전혀 다른 공간에서 만나 합주하는, 여기에도 있지만 어디에도 있을 수 있는 새로운 장소성의 실험입니다. 지역 곳곳에서 채집된 민요나 방언 등 전통의 소리들이 작가의 전자음악을 통해 복제가 가능한 형태로 재창조되고 작가의 현장 답사 자료를 기반으로 공간은 재해석되어 새로운 영상으로 완성됩니다. 마침내 결과물은 전시장이나 가상현실 등 새로운 장소에서 관람객을 만납니다. 앞으로의 예술은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의 곁을 찾아올 것입니다. 여기에도 있지만 어디에도 있는 새로운 예술은 수없는 복제를 통해 본체의 모습을 변형시키는 거울 속의 거울을 닮았습니다. 일곱 번째 거울, 이채은. 일곱 번째로 만나는 거울은 다양한 이미지가 비추어진 거울입니다. 이채은 작가는 수많은 이미지들을 서로 연결하고 재배치하여 새로운 이야기를 만듭니다. 그래서인지 작품들의 내용을 한눈에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은 손흥민 선수와 같이 익숙한 대중문화의 이미지인데 이들이 순서나 중요도가 없이 뒤섞여 있기에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를 한 발 뒤 물러서서 관찰하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작품 속 등장물들이 이 캔버스에서 저 캔버스로 반복되는데 이 촘촘한 관계성이 작품들을 서로 연계시킨다는 것입니다. 마치 맞닿은 여러 개의 거울 사이의 사물의 상이 굴절률로 인해 이리저리 다른 형태로 반복과 반사되는 것처럼 말이죠. 작가의 경험과 사유를 통해 선택된 이미지들은 다양한 형태로 재조합되며 관람객들에 의하여 새로운 이야기로 창조됩니다.
파편화된 정보들이 뒤죽박죽 재조합된 이야기로 가득 차버린 혼돈의 세상에서 거짓이 아닌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8번째, 거울. 우태경. 우태경 작가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미지를 수집하고 이를 캔버스에 산발적으로 인쇄한 후 나머지 부분을 채웁니다. 이 일련의 방식은 현대인이 어떠한 이미지를 수용하는 순서를 매우 닮았습니다. 예를 들면 벚꽃놀이를 떠올렸을 때 벚꽃이 지닌 자연적 아름다움에 앞서 벚꽃이 가득한 공간을 먼저 떠올리고 그 후 수많은 인파와 그 공간에서 느낀 즐거운 기분을 떠올립니다. 벚꽃은 꽃의 형태로 기억되는 것이 아닌 산발적으로 머릿속에 입력된 벚꽃놀이의 정서와 총체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심상으로 저장됩니다. 작가의 작업은 검색을 통해 수집하여 작품의 모티브가 된 이미지와 나아가 그것의 심상적 파생이 모두 어우러져 완성됩니다. 이는 새로운 거울 속 공간인 인터넷이 창조한 미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9번째, 거울. 강은혜. 선을 잇는다. 선을 긋는다. 선을 공간에 건다. 강은혜 작가는 한글의 선을 모티브로 평면과 설치 작업을 합니다. 작업의 중심은 직선입니다. 점과 점이 만나는 가장 가까운 길인 직선은 하나하나 그을 때마다 막힘없는 호흡을 가져오고 동시에 긴장감을 일으킵니다. 캔버스 위에 오가는 직선들은 평면이었던 화폭에 입체감을 부여합니다. 반복적인 선의 운동은 긴장과 집중, 차분함의 시간이 되고 이는 마치 일종의 수련을 하는 것 같은 경건함을 가져옵니다. 작가는 작품을 설치하는 과정을 수행에 비유합니다. 9번째, 거울은 보는 이에게 체험과 비움의 반복적 이미지를 제시하고 이를 사유함으로써 관람자 스스로의 고민과 아픔을 깨끗이 정화하는 시간으로 안내합니다. 10번째, 거울. 전가영. 전 지구적인 팬데믹 현상, 경제 위기, 환경 위기 등은 일상을 위협하고 그동안 균형 있게 유지해온 역사와 문화, 시간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균형을 놓친 우리는 불안해하며 공포에 떨고 이 균형을 되돌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우선적으로 질서를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름의 질서로 유지되며 하나로 이어지고 살아갑니다. 전가영 작가가 제시하는 창작의 질서는 균형 잡힌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필연적인 방법입니다. 가영 드로잉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치열하게 고민한 작가의 드로잉 해답입니다. 가상의 거울을 사이에 두고 무한히 반사와 반복되는 개체들은 규칙적으로 질서를 잡아가며 마침내 균형의 아름다움으로 완성됩니다. 모든 것이 뒤틀리고 무너지고 있는 세상, 하나씩 질서를 잡아가고자 애쓰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작가의 거울에 고스란히 비추어집니다. 11번째, 거울. 감성빈. 조각과 회화를 함께 구성하는 감성빈 작가의 작업은 개인사의 슬픔을 담은 정서에서 출발합니다. 작품에 보이는 슬픔은 개인적인 주제를 담고 있지만 프레임 안팎을 오가는 능숙한 기교로 사적 영역을 벗어나 모두의 슬픔, 그것을 위로하는 포용의 아름다움까지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슬픔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자 작품을 프레임 넘어 조각의 형태로 보여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연과 같은 슬픔이 녹아있는 작품의 이미지는 우리들에게 내재된 아픔을 그대로 비추어 마음속 어두움을 마주하게 합니다. 혼자가 아닌 서로의 상처를 아파하고 공감하고 함께 살아내고자 하는 정서를 섬세하게 포착한 이 거울. 그 속에 당신의 아픔과 슬픔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12번째, 거울. 김홍식. 김홍식 작가의 작품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술관 전시장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작품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작품을 새로운 형태로 감상하는, 다시 말해 인증샷을 찍고 있는 관람객들의 모습입니다.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 그것을 감상하거나 사진을 찍는 관람객, 그리고 그것을 작품으로 옮긴 작가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감싸고 보완하는 역할의 액자를 더욱 화려하게 치장해 이 작품의 최종 감상자인 우리를 주목시킵니다. 이렇게 다층적으로 쌓인 시선은 반복적으로 반사되는 거울의 이미지 같습니다. 작품, 관람객, 작가, 액자. 이것을 바라보는 관람객인 우리라는 다각도의 시선이 살아있는 작품들은 단순한 평면을 넘어 풍성한 정서적 공간을 담고 있습니다. 13번째, 거울. 김희수. 우리는 오늘도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만남은 실제 공간일 수도 있고 온라인의 가상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수많은 만남들 속에서 사회인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사회와는 타인과 큰 무리 없이 어우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사회적 얼굴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희수 작가의 작업에서 개인의 사회화 과정은 맨 얼굴을 붉은 인주로 기장을 찍어 빼곡하게 채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로써 본래의 얼굴을 알아보기 힘든 수준의 전혀 다른 얼굴이 되는데, 이렇게 사회화된 얼굴은 상대방에게 보장되며 신뢰받을 수 있는 얼굴이 되고, 역설적으로는 그렇기에 붉은 얼굴 뒤에 진짜 얼굴을 의심하는 모순을 만들기도 합니다. 14번째, 거울. 연소영. 연소영 작가의 작품은 아무런 형태를 가지지 않은 비정형적인 추상화입니다. 하지만 작품이 전달하는 느낌은 매우 강렬하고 정확합니다. 작가의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고통의 시간이 캔버스 위로 고스란히 응축돼 가감없이 휘몰아쳐 작품으로 남았습니다. 많은 고통과 상처는 쉬이 지나가지 않고 시간에 오래도록 머물러 있기 마련입니다. 작가가 이를 벗어나기 위해 휘날린 붓의 흔적들은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대로 드러난 고통과 그것의 치유 과정은 어느새 우리에게 뜨겁게 다가와 모두의 상처난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할 것입니다. 15번째, 거울. 신혜진. 압도적인 존재를 만났을 때 인간이 사로잡히는 순간의 감정은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감정일 것입니다. 경외감, 성스러움, 공포, 어쩌면 잘 구분되지 않는 슬픔과 기쁨이 뒤섞인 채로 그것을 아름다움이라 표현할 뿐이죠. 파도나 회오리 치는 듯 유기적인 움직임의 오디오 비주얼은 우주 혹은 광활한 공간에 대한 꿈을 풀어놓은 것만 같습니다. 이 작품의 디지털 추상은 시청각적 경험의 극대화를 통해 우리를 어둡고 편안한 심해 속으로, 차갑고 고요한 지구의 밖으로,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미지로 데려다 줍니다. 우리는 현실을 초과하는 아름다움의 순간에 인도되어 경탄을 자아내고 마침내 마음의 정화와 안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작품을 이끄는 환상적인 사운드에 귀를 기울여 영상을 감상하며 다른 차원의 세계를 경험해보는 예술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6번째, 거울. 한승구. 거울은 본체를 비추는 매체인 것과 동시에 그것이 여러 조각으로 조형되었을 때 그 영상을 흡수, 반사, 왜곡하여 원래의 모습을 감추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각난 거울로 만들어진 작품 속 얼굴에 가까이 다가가면 이내 작품 속 얼굴은 본래의 모습을 감추고 그 거울의 관람자의 얼굴을 반사해 보여줍니다. 한승구 작가는 사회에서 원하는 얼굴을 만들어 보여주고 진짜 모습은 감추어 버리는 실상 혹은 온라인상의 현대인의 모습을 이 작품에 그대로 투영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미러 마스크를 통해 나를 숨기고 안정적으로 사회에 거짓 위장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품고 다니는 사회적 가면 뒤에 진짜 얼굴을 마주해 본 적이 있나요? 17번째, 거울. 서르나. 외부에 투영된 수많은 내 모습은 나의 진정한 얼굴일까?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서르나 작가는 사람들이 항상 고민하는 자아에 대한 탐구를 이 작품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남들이 알고 있는 내가 아닌
스스로 알고 느끼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 서른아 작가는 우리가 거짓되지 않고 꾸미지 않은 마음속의 온전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작가의 거울을 제안합니다. 몇 가지 질문에 대한 우리의 고백, 그리고 거울을 마주하고 바라보는 시간을 통해 어쩌면 진짜 나를 만나는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18번째 거울. 한미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거울을 들여다볼까요? 누구나 가끔 이런 경험을 합니다. 분명 내 앞에 거울이 있고 그 앞에 서 있는 것도 나인데 한없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울 속 내 모습. 두껍고 무거운 터치로 그림을 그린 한미나 작가는 스스로의 이상과 심상을 자유로이 캔버스에 펼쳐놓습니다. 그 모습은 정형화되지 않은 날 것이며 간혹 어그러지거나 뭉개져 있지만 차분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그림 안에서 생생히 움직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젊음의 순간을 담아낸 작가의 작업은 대상의 외형만 그리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내면의 이야기도 녹아내 감상자로 하여금 뜨거운 에너지를 느끼게 하죠. 작가는 어릴 적 또래 남자아이들처럼 총을 가지고 놀고 싶었지만 사회적 통념으로 제지당했던 억제된 욕망을 자유로운 에너지가 느껴지는 인물들로 재구성해 넘치는 에너지를 그렸습니다. 낯설게 느껴진 거울 속의 나. 어쩌면 잊혀진 나의 욕망이 잠시 고개를 들어 나의 얼굴에 스며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9번째 거울. 이명선. 여기 티베트의 순수한 아름다움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아이들의 얼굴이 있습니다. 이명선 작가는 변방의 아이들을 통해 우리들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밝고 해맑은 아이들의 미소, 그리고 광활한 자연에서 티 없이 순수하게 자란 아이들의 눈이 우리들의 마음을 꿰뚫어 봅니다. 거울 속의 거울처럼 분절되고 변형되며 자신의 모습을 사회화시키는 현대인들의 마음속 그 깊은 곳에 숨은 우리들의 진짜 얼굴, 진짜 마음을 작품에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잊고 지내온 순수함과 아름다움, 그동안 가면에 숨겼던 여러 모습을 하나로 보듬게 만드는 커다란 통심을 이 거울에서 만나보세요. 지금까지 총 19개의 거울을 만나보셨습니다. 그동안 만나고 생각한 수많은 공간과 얼굴들, 거울 속에 새롭게 직조된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본연의 나의 모습을 비춰 진실된 모습을 만나보셨는지요? 혹은 모르고 있었던 또 다른 나를 만나셨나요? 서울미술관의 거울 속의 거울 전시를 통해 다채로운 19개의 거울, 19명 작가들의 작품에 안과 밖을 오가며 새로운 예술 경험을 느끼시기 바랍니다.